자,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이자 2024 부산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김택수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산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오는 2월 16일이죠. 네. 설 지나고 곧 개막인데 가장 바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준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회가 임박하다 보니까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막바지 이제 시설 점검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마지막 준비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일부터는 그 선수단이 들어와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 상황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대회 안전이 있다 보다니까 그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이 네.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메가 이벤트라고 들었거든요. 네, 탁구의 그 전 지구적 인기를 방증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단체전이거든요. 그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경연제로 개인전이 한 번 열리고 단체전이 한 번 열리는데 네. 뭐 이 단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큰 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남녀 8장씩 걸려 있고 네. 또 올림픽보다는 탁구 선수로서는 네.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권위가 훨씬 큽니다. 예. 올림픽보다는 네.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네. 출전했다는 가치가 네.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군요. 네, 그 참가 규모도 네. 훨씬 올림픽보다 이렇게 크고요.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탁구 연맹에서 가입한 그 회원국 수가 네. 전 종목을 통틀어 탁구가 가장 많은 것은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 개최까지 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본래 2020년 대회를 유치했었는데 네. 코로나 사태로 연기를 반복하다가 대회 자체가 취소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유치 신청을 해서 재유치에 성공했는데 네. 때마침 올해가 네. 한국 탁구 역사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뜻깊은 대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이제 아시다시피 2020 때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세계선수권 대회를 3번의 연기 끝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좀 아픔이 있었는데 네.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가 이 세계선수권 대회는 단 한 번도 못 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만은 없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다시 오늘 이렇게 반가운 자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일단 유치부터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유치부터. 예, 유치가 이제 5개 국가가 이제 경쟁에 들어갔는데, 그래요? 네, 스웨덴, 인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우리가 이제 5나라가 경쟁을 했었는데, 네. 먼저 이제 3나라를 이제 스웨덴, 인도, 포르투갈을 우리가 양보를 받으면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외교적으로 또 물밑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경쟁에서 이제 유치를 획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님의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또 부산시 박형준 시장님, 부산 시민들의 어떤 지원, 관심, 응원 그리고 더더구나 이 대회가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BNK 부산은행의 도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의 이렇게 도움으로 된 게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다 같이 재유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간절한 어떤 염원이 이 대회를 다시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홀수, 네. 짝수 연도를 번갈아 가면서 네. 단체전과 개인전이 네. 번갈아 열린다. 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하나였는데 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현역할 때는 네. 단체전, 개인전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경기 일정도 길어지고 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대회를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국제연맹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분리해서 개인전 따로 네. 단체전 따로 하면 선수들의 경기력도 더 끌어올리고 또 관심도도 또 더 높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돼서 운영하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더 선수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보통 같이 했을 때는 이제 단체전 먼저 하고 개인전은 뒤늦게 하다 보면 단체전 뛰고 나면 개인전의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 좋은 경기력이 이제 발휘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전을
하면 개인전에만 딱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그 개인의 얻은 영광을 위해서 또 경쟁을 하고 또 단체전은 국가 또 경쟁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국가 대항이기 때문에 또 나라별로 또 그 자존심이 대단한 자존심 대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인마다도 짝수년, 호수년 네. 약간 좀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체전 같은 경우는 또 단체로 국가가 세계 랭킹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세계 랭킹에 또 자존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자존심이 크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2024년이니까 네. 짝수년에 열리는 단체전 대회입니다. 네. 이 단체전은 어떤 형태로 치러집니까? 단체전은 지금 40개국이 그 전 세계 지역 예선을 거쳐서 네. 40개국이 출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조별 리그를 통해서 8개 조로 5개 팀씩이죠, 한 조에. 그렇죠. 8개 팀이 조별 리그를 해서 유리가 16강 출전권을 바로 획득하고 네. 그리고 조 2, 3위가 24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위들이 대회를 거기서 이기는 승자가 이제 조 1위 올라온 그 승자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네. 16강부터는 이제 노가웃이죠. 네. 그러니까 예선전은 조별 리그로 시작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면 바로 네, 바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네. 짐 싸야 되죠. 네. 자, 한 경기에서 여러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셈인데 네. 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 대거 참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국가 대항전 특유의 긴장감과 스릴도 네. 기대가 되고 네. 이 탁구 팬들로서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닐까. 네. 이런 대회가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네. 기대감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뭐 세계 랭킹 1위부터 네. 100위권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림픽 챔피언, 세계 챔피언, 또 세계 랭킹 1위, 아시안 챔피언, 뭐 유럽 챔피언, 모든 챔피언들이 다 모여서 별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그럼 별들의 전쟁이 네. 네. 부산에서 열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마롱 선수라든가 올림픽 2연패, 또 세계 선수권 3연패 마롱 선수 유명하죠. 네. 우리에게도. 그리고 판젠동 선수, 이번 또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사관왕했던 옹춘치 선수라든가 또 여자의 슈닝샤, 천멍 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 챔피언들, 그리고 또 대단하다. 우리나라 선수 또 요새 신유빈 선수. 엄청 핫하죠. 엄청 핫하죠. 네, 네. 전지 선수라든가 또 남자의 장우진, 임종훈 이런 선수들이 네.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대회는 꼭 한번 보셔야 될 대회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꼭 가보려고 네. 준비 중인데 이 총장님께서 뽑아주시는 관전 포인트 네. 한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한 가지는 우리 선수들 보고 응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시간에 맞춰서 표를 예매해서 네. 우리 선수들 응원도 좀 하고 또 우리 선수들 경기력도 지켜보면서 즐겨주시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선수들 경기가 아니더라도 이 무대는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들의 전쟁, 스타들이 모든 스타들이 나오니까 중국, 일본, 독일 모든 탁구 선수 스타들이 많으니까 그 경기를 보는 것도 정말 이런 한 자리에서 이런 스타들이 다 모여서 경기하는 거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놓고 보시면 진정한 탁구 최고의 기술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직관해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 네. 역대 메달 순위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헝가리가 2위, 네. 일본이 3위, 우리나라가 10위권인데 네. 이 동아시아와 동유럽이 강세인데 요즘은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우리나라 수준까지도 함께 좀 언급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은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볼 때 남자가 지금 현재 세계 랭킹 3위고요. 남자 3위. 여자가 세계 랭킹 5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욕심이 난다면 일단 남녀가 4강에 가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거기서 만나서 한번 승부를 해서 홈팬들 또 우리 부산 시민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네. 또 열심히 한번 하면은 또 혹시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성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기대를 해보고요. 냉정해 봤을 때는 남녀가 세계 4강권이지 않겠나.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중국, 일본 전통적으로 강호였고 유럽, 그렇죠. 지금도 유럽에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 워낙 강세고요. 더더구나 이제 아시아권도 네. 인도라든가 뭐 이집트
이란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지금 올라왔군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좀 우리가 도전을 받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개막전 상대를 좀 지켜볼게요. 남녀 각각 폴란드, 이탈리아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 대진우는 어떤 편입니까? 뭐 해볼 만합니까? 뭐 대진은 상대적으로 예선전은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폴란드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남녀 대전을 하는데 다 각국에서 에이스들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긴장은 놓치면 안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회를 시작하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첫 경기가 제일 긴장되고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첫 단추 잘 풀러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번 대회 파리올림픽 출전권도 걸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출전권까지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출전권이 남녀 8장이니까요. 뭐 8강권이면은 저는 우리 선수들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획득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한민국 탁구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또 홈에서 최초의 대회인데 4강권 안에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프랑스 어느 나라하고 하더라도 한번 뭐 멋진 승부를 하는 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부산 시민들에게도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TV 중계와는 차원이 다른 이 스펙타클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물론 TV로 즐기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 재미있죠. 근데 이제 탁구를 현장에서 보는 거는요, 이 스포츠는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탁구의 어떤 스피드한 그 시각적인 부분, 긴장도, 뭐 듀스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짜릿하고 그리고 이 스피드를 즐기다 보면 정말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야구나 농구,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경기장에 가서 볼 수 있는데 탁구는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게 사실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확실히 많이 다른가요? 네,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경기도 경기지만 이 국가 대항이란 세계의 어떤 최고 뭐 축구로 말하면 월드컵 같은 경기인데 이 국가대항전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면 이 서로 이렇게 그 벤치에 앉은 어떤 신경전, 이 파이팅, 이런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현장감이 정말 몇 배로 올라오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될 죽기 전에 봐야 될 꼭 경기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부산에 와 있군요. 야, 아까도 제가 인터뷰 전에 살짝 여쭤보긴 했는데 예매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고 이미 뭐 예매가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뭐 25일 남자 준결승, 여자 결승이 있는 날은요 이미 전에 끝났어요? 다 이렇게 판매가 됐고요. 결승 티켓도 매진 거의 임박합니까? 네, 매진 됐다고 봐도 이렇게 근데 이제 뭐 8강 정도 몇 석 정도. 다만 이제 예선전 티켓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그 티켓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부산 시민들 그리고 탁구 팬들이 좀 이렇게 예매를 해서 이렇게 경기장 찾아와서 선수들 경기도 보고 또 응원도 하시고 또 부산은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죠. 또 해운대잖아요. 네, 바다도 있고 도시도 있고 문화가 있고 먹을 것도 또 많고 관광지가 있고 또 음식이 또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 탁구만 즐기는 게 아니고 부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꼭 찾아와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뭐 일거한 다득. 맞아요. 근데 그 혹시 인터넷 예매를 못했어요. 그럼 현장에서도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네, 현장 구매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그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예매 이렇게 문제가 없지만 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컴퓨터로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도? 구매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뭐 현장 구매도 지금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놓친 게 있어요. 어디서 하죠? 대회는 부산 백스코 그렇죠. 제1 전시장에서 제1 전시장에서. 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부산을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경기장이 지금 1경기장이 한 4,000석, 2경기장이 한 2,000석, 그리고 또 대회 관계자 여러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한 6,000명 이렇게 뭐 잡았을 때는 전체로 보면은 한
10일간 대회를 한다고 보면 네. 5만 명 이상이 찾을 걸로 예상하는데 근데 현재 지금 조직위에서 판단하는 티켓 매매의 어떤 비중이 네. 해외 판매 비중이 지금 한 60%. 아, 절반이 넘어요? 네. 해외 팬들이 지금 네. 직관하러 오는 비중이 60%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60% 이상이어가지고 사실은 우리하고 뭐 중국하고 경기를 했을 때 응원이 서로 이렇게 만만치 응원전도 치열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 대회하는데 또 중국 응원이 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질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응원전에 절대 지면 안 될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해외 이렇게 그 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 창출이나 가치, 그렇죠. 효과 이런 부분은 네.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부산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탁구 경기를 많이 가보지 못해가지고 네. 이 관전할 때도 뭐 관전법, 관전 예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흰옷은 피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무대 조성이 네. 그 초피올 제1경기장에 그 탁구대 한 대에서 4,000여 석의 경기장에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흰옷을 입으면 안 되고 벤치에서 이렇게 그 흰옷을 이렇게 선수들한테 시야 방해가 되는 옷을 입으면 안 되지. 관중석에서는 전혀? 그렇게 뭐 이렇게 시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무대 자체가 그 탁구대 경기하는 거기만 이렇게 밝게 조성이 되고 관중석은 좀 약간 어둡기 때문에 아마 탁구 역사상 가장 멋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선수들이 초집중을 해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응원하는 네. 시기 핑퐁이 네. 왔다 갔다 할 때는 조용히 한다든지 뭐 네. 그런 예절이 있을까요? 네, 탁구는 이제 그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랠리 때는 네. 응원 할 수가 없고요. 할 수 없고. 네, 랠리가 끝났을 때 이제 응원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 팬들 자체도 네. 랠리 중에는 응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고 이제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랠리 포인트가 득점이 되느냐, 실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응원이 달라집니다. 뭐 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찍어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뭐. 그 요새는 뭐 경기장에서 핸드폰 들어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찍는데 네. 경기에 크게 지장을 안 공식 카메라를 들고 와서 동영상을 찍기 위한 장비다. 그런 거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그렇군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근데 개인의 상업을 위해서는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전 세계로 중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 네. 수가 무려 2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던데 네. TV를 비롯해서 이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는 네. 플랫폼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대회는 지금 그 주간 방송사가 지금 KBS가 돼서 중계를 거의 대한민국 경기는 가능한 많이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2 경기장에서 테이블 넘버 2에서 경기장이 열리는데 그 경기는 이제 도쿄 TV에 와서 대부분 이제 일본 선수 중계, 또 다른 뭐 나라들 국가들 중계를 해주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로 예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 중계가 또 유튜브로도 네, 중계를 합니까? 중계를 하는 걸로 전 세계에 알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조추첨식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가 나갔었는데 그때 네. 이제 동시 접촉자 수가 한 400만 정도. 400만. 예. 조추첨을 네. 보는 사람만 네. 400만 명이었어요. 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만큼 탁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게 지금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간에서 탁구 영상 네. 또 엄청난 인기가 있고 또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탁구 저변이 생각보다 엄청 넓다는 거를 네.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짚었지만 한국 탁구 100주년에 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잖아요. 네. 한국 탁구 미래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은데 네. 또 탁구인으로서 네. 또 현역 선수도 했었으니까 네. 좀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 대회가 저는 그냥 대회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회를 통해서 그 이 대회가 생활체육 대회도 포함되어 있고 유소년 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제 최초로 네. 이 대회는 이제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데 유소년들한테는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경기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생활체육인들한테는 이 대회를 통해서 탁구의 또 위상 이런 걸 또 더 이렇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회에서 이제 국제연맹 총회 서밋이라는 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 총회도 이제 1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총회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나면 아마 생활체육 탁구라든가 네. 더욱 활성화될 것 같고 유소년들도 더 꿈과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그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뿐만 아니라 네. 생활체육 대회도 열리고 유소년 친구들 대회도 열려요? 네, 최초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럼 언제 열립니까? 이것도 그 대회 기간 안에 다 열립니까? 대회 기간 안에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유승민 회장 이제 그 국제연맹 페트라 셸링 회장한테 제안을 해서 이 세계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부산에서 하는데 어떤 레거시를 좀 남길까? 그래서 이제 탁구 팬들한테 대회도 참가하고 또 대회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유소년들한테도 또 대회 참가함으로써 자부심도 좀 그럼요. 갖게 해줘서 진정한 엘리트 선수들하고 이 생활체육인 탁구 팬들하고 함께하는 축제의 어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대회다운 대회의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1등, 2등, 3등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참가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생활체육, 또 어른들도 여기 참가하면서 많은 꿈과 희망, 또 추억들을 남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더욱 놓칠 수 없는 게 있죠. 이 끝으로 이 대회를 참여하는 방법, 관람 안내와 더불어서 초대의 말씀, 부산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이 대회 정말 기적 같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 때 우리가 3번의 용기 끝에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제2주에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아픔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아픔을 듣고 일어서는 우리 어떤 집념, 의지, 끈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만큼 어려운 대회고 또 탁구 도입 100주년에 최초의 올림픽 출전권이 걸리는 해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의미가 큰 대회이기 때문에 꼭 부산 시민들께서 또 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면 또 우리 선수들이 그 응원을 받고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축제의 무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정말 오셔서 직관해 주시고 함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세계선수권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 지나고 2월 16일이 개막입니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 한국 탁구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대회 또 기적 같은 대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 부산세계 탁구선수권대회 김택수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